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특집 보도 지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지금 미국에서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하는 분위기와 그럼 왜 미국은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 이 두 가지를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특집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이나 한국에서 듣고 계시는 분이나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올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19과 함께 가야지 되기 때문에 조금 궁금했거나 불편했었던 마음이,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는 것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것과는 반대로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미국이 끝난 뒤에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고, 그리고 이제 공중위생국장도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언급을 했고요. 대통령은 한국을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공중위생국장의 언급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항의를 해야지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의 제롬 아담스 공중위생국장이, 항상 미국의 공중위생국장은 대통령이 지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장관들이 의회 승인을 받잖아요. 그리고 임기는 4년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을 했는데 US Surgeon General이라고 부르고 있죠. 한국을 칭찬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국이 한국과 같이 할 수가 없다. 중국과 같이 할 수 없다. 그들 나라는 독재 국가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뭘 잘 모르니까 그런 말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사과 요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미국의 지금 테스트가 너무 늦어졌기 때문에 오늘은 완전히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해서 미국 대도시들의 식당들도 전부 문을 닫았거든요. 앞으로 일단 2주일을 본다 하고, 뉴욕 같은 곳은 주 전체로 한 달 동안 그렇게 일반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업용 어떤 시스템을 닫아놓는다. 이게 참 독재국가도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공중위생국장이 우리는 한국의 모델처럼 하고 싶지만, 거기에는 이제 호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중국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그렇게 할 수 있었고, 그들은 그들대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들처럼 독재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튼 좋다고 얘기하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아서 들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중위생국장 말씀을 드렸고, 현재 이제 이미 수치가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미국이 오늘까지 4,000명 이상 감염이 됐지만 4,140명 정도, 그리고 7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숫자는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대대적인 검사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통령은 연방정부에서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 기다리지 말고 주정부 차원에서, 시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인공호흡기 같은 것을 전부 준비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사실은 주지사들과 컨퍼런스 콜 같은 것을 했죠. 오늘 하고 나서 아주 효과가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기자회견을 백악관에서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말하자면 연방정부에 기대지 말고 알아서 해라 하는 얘기인데, 연방정부는 뒤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건데, 이것이 또 지적이 아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느 한 캘리포니아주에만 일어난 산불이 아니고, 루이지아나주에 발생한 카트리나가 아니고, 역시 플로리다주에 발생한 허리케인이 아니라 미국 전국적으로 일어난 국가적인 재난이기 때문에, 이런 때는 이제 연방정부가 뭔가를 한다 하고 책임을 보여줘야지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며칠째 계속 기자회견하면서 오늘 이게 조금 문제가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위험하다 하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 감기나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다가요. 그런데
그 이유가 아주 기록적인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위험하다. 나도 내 아들과 대화를 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올 여름 7월 8월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이제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었던 Voice of 그 과학이요, 사이언스의 전국 엘러지 질병연구소의 소장이 그 앤서니 파우치가 다시 정정을 했고요. 일단 오늘 대통령이 발표한 것은 15일 동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15일 뒤에 다시 연방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간다 하는 건데, 오늘 연방정부에서 각 시정부, 주정부에서 전부 식당까지 문을 닫고 체육시설, 체육 경기를 문 닫은 것은 물론이고요. 짐 같은 데도 문을 닫고 하니까 연방정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부 지역에서는 25명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하고 50명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하거든요. 대통령은 10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강조를 했고요. 경기 침체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지금 인정을 한 거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 같은 그 15일 동안의 연방정부 안을 발표하는 동안에도 계속 주식시장이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1시에 마감을 하는데 12시 때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쭉쭉쭉쭉 내려가는 겁니다. 결국 오늘 다우지수가 12.3%가 내려가서 거의 3,000포인트였어요. 2,990몇 이렇게 내려가서 1987년 이후 최악이었고, S&P 500도 12%가 내려가서, 그래서 이제 아무튼 대단했었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나스닥도 49년 사이에 최저까지 내려갔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또 하나 대통령이 좀 특별하게 오늘 얘기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언론이 공정한 보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많은 언론들이 그동안 그 대통령이 너무 캐주얼한 그런 그 조치를 취한다고 비난도 많이 했는데, 또 어떤 부분을 가지고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사람들이 공화당, 민주당 가릴 것 없이, 지금까지는 공화당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조금 더 그 민주당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거 별거 아닌데 뭘 그래 하는 형태였거든요.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해왔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대통령도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고, 언론이 코로나 바이러스 보도에 대해서는 공정한 그런 언론이 많았다 하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했었던 것, 아니 미국이 왜 그랬을까? 세계에서 그렇게 그 유명하고 유능한 과학자들, 의학자들이 많은데 왜 그 초기 대응 그 기회를 놓쳤을까? 그래서 미국에서 이게 어느 정말 공산국가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쿠바도 아니고 북한도 아닌데 모든 가게를 맘앤팝 레스토랑까지 체인점도 아니고 전부 닫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은 대단한 거잖아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은 애틀란틱, 이코노미스트, 가디안, 그 밖에 거의 모든 미국의 주요 매체와 전문가들이 방송에 또 출연을 해서 신문의 기고문으로 쓴 것을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이 초기 대응에 실패한 그 원인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료주의 문제가 있고요, 하나는. 그리고 장비가 부족한 것,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것,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리더십의 실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난주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400만 명 정도 테스트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늘부터 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제일 처음에요, 이게 이제 질병통제국 얘기가 나오지만,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전염병 많이 거쳤잖아요. 우리가 이볼라, 스와니플루 등등. 그런데 그런 때가 있으면 식품의약국의 어떠한 그 부서에서 딱 그 차고 들어가서 비상사태 때는 며칠이면은 많은 사람들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나 복잡해서 며칠이 아니라 몇 주일이 걸려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게다가 되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국이
WHO 세계보건기구가 추천을 했던 독일 기구를 쓰지 않고 미국 것을 쓰겠다고, 그것도 질병통제국이 다 통제를 하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얼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뭐 글쎄요 2만 명이나 테스트 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2만 명 그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리는 건 너무 무책임하죠. 왜냐하면 그 정부의 그 발표 같은 것이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 매체, 뭐 예를 들어 존스 홉킨스의 어떤 그 연구소 이런 곳이라든가, 또 이번에 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잡지 애틀란틱이 가장 잘 취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모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 실험실, 캘리포니아주에도 뉴욕주에도 얼마나 훌륭한 연구실도 많고 병원도 많은데 초기에 질병통제국이 전혀 허락을 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그 관료주의라는. 그래서 처음부터 미국의 그 수많은 의료진들은 계속 의회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냈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 대통령이 그거 뭐 감기랑 뭐 그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워낙에 식품의약국에서 규제도 조금 강화된 데다가 규제는 강화되고 지원금은 많이 줄어들고요. 질병통제국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부처가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다 예산이 몇십 %씩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는 처음에 중국을 거쳐서 오는 사람들은 미국이 막았죠. 막기는 했는데 이게 잘 막으려면 샘플이 있어야지 되는데 중국이라는 국가가 샘플을 잘 주지 않는 국가잖아요. 샘플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는 사람들을 테스트를 해야지 되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테스트를 해서 이것을 알아야지 되고 이 사람을 격리해야지 되고 더 많이 퍼지는 것을 막아야지 되고 하는 것인데 중국에서 샘플을 얻을 수 없고 테스트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태가 여기까지 왔다. 뭐 바이러스가 퍼져도 샘플이 없으니까 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한 사람이 감염이 됐는데요. 얼마나 많이 전화했는지 모른답니다. 본인이 감염되고 나서 내가 워싱턴 DC에 있던 어떤 그 미팅에 간 뒤에 감염이 됐대요. 그래서 그 미팅에서 만난 중요한 국방부 관계자, 뭐 막 하는 외국 관계자들, 의회 관계자들에게 전부 전화를 걸었고, 나 감염됐다. 뭐 당신도 테스트해봐라. 테스트도 근데 함부로 해주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테스트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규제가 강했기 때문에 한국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계속 한국 모델을 연구하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와 중국과 일하기도 힘들었고 기타 등등 해서 연구자, 정보, 국가 모든 기구가 함께 일을 했으면 도움이 됐었을 텐데 지금까지도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퀴프먼트, 의료 장비 같은 것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단순한 타입의 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번에는 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미국의 질의응답 샘플도 처음에 없어서 병원의 그런 가이드라인도 제대로 주지 못했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메르스도 있었지만 제가 한국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르스 사태도 있고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졌지만 미국은 그게 안 되고 전에 있었던 시스템도 뭐 질병통제국 같은 경우도 2010년도에 1년 예산이 127억 달러였다면 지난해에 80억 달러로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에 있었던 것도 사람도 없고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하자면 미국의 헬스케어 시스템이 워낙에도 나쁘지만 그 시스템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더 망가졌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백악관에 있는 국가안보국 소속의 세계 전염병 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그 전염병 팬데믹 그 디파트먼트가 한 부서가 날아갔어요. 날아가고 그 부서장도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이런 것이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리더십 부족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캐주얼하게 감기인데 뭘 그래? 나는 괜찮아. 악수, 비상사태 선포하면서도 사람들과 악수하고 파티하고 완전히 지금 그 플로리다주의 대통령 별장 그 파티장이 핫스팟이 됐거든요. 어제 그 오늘의 미국을 들으신 어떤 분께서 유튜브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보고 중요한 뉴스는 하지 않고 대통령의 그 별장이 뭐 이렇게 됐다느니 저렇게 됐다느니 하면서 대통령 별장의 주방에서 일하는 여자 같다 이렇게 써주신 분이 계신데요. 우선 첫 번째,
주방에서 일하는 게 어떻습니까? 저는요,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식당을 하셨어야지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식당에서 일을 했어요. 저희가 그 양식당을 했는데 그 양식당에서 제가 음악도 틀어드리고 손님들에게, 그리고 이제 그 물건 같은 것도 사러 남대문 시장에 너무 많이 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잣집 딸이 아닌데도 한국에서 대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부터 18살인가요? 19살 때인가요? 그때부터 포니1 자동차를 운전을 하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 자동차도 중고였는데 그 자동차를 타고 성모병원길 이런 데를 가서 남대문 시장에 가서 무슨 오징어, 포, 멸치 이런 것을 사가지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잘 알죠. 식당을 했었으니까.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이다. 뭐 대통령 별장 주방에서 일하는 여자 같아. 그 말이 저한테는 하나도 욕이 되지 않는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핫스팟이죠. 지금 드러난 것만 적어도 3명이 대통령 그 첫 번째 아들의 여자친구의 그 50살 됐다는 그 파티, 아주 화려한 대단한 파티에서 지금 뭐 브라질의 상원 의원도 감염이 됐고, 그리고 그 파티에 참석한 뒤에 브라질 대통령의 공보국장도 감염됐고 또 다른 사람도 감염이 됐고,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브라질 대통령은 네거티브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해서 어떤 분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거 하나 또 뭐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렇게 비하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일반 식당들도 다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문을 닫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의 별장에서는 그날도 수백 명이 왔을 테고, 그 전날도 또 브라질 대통령과 같이 만찬을 하고 서로 손을 만지고 허그하고 사진 찍고 했는데도 아직 거기는 문 닫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이렇게 캐주얼한, 대통령의 캐주얼한 그 대처, 그 비상사태 때에 이러한 그 리더십, 이게 결국은 굉장히 중요했었다는 거죠. 예전에 그 이볼라 사태 때 미국이 빨리 잡았는데, 빨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 질병통제국, 보건복지국 모두 협력을 해서 정말 우리는 같은 배에 타고 있다, 같은 룸에 있다, 이건데, 지금은 보건복지부 장관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하고 했지만 이 사람 뭐 의학회사, 제약회사 로비스트 출신으로 어떤 때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자르로 해놓고 펜스 부통령이 하는 일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딱 그 사이드라인으로 이렇게 치워버려서 모르고 있고, 아직까지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식품의약국 관계자들이, 지금은 질병통제국이 맨 앞에 있지만 식품의약국이 FDA가 할 수 있는 일이, CDC가 이제 질병통제국이고 FDA가 식품의약국인데, 분명히 식품의약국이 먼저 할 수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이게 전혀 통하지 않아서 식품의약국 사람들이 질병통제국 사람들과 연락하고 만나고 하려면 이메일을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너무나 심각했다. 이게 그 캐주얼한 그 지도력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면 주변 사람들은 주워 담아야지 됐고, 그리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금요일 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기자회견에서 오늘이 정말 미국 사람들은 다 영감을 받아야지 된다고 하면서, 저는 그거야말로 미국이 독재국가도 아닌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이 훌륭하신 미스터 프레지던트께서 초기 대응부터 너무너무 잘해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 잘 대처해 나가고 있기는요. 지금부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자가 나올 거라니까는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모든 그 캐주얼한 백악관부터의 리더십 없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기자회견 할 때 그러잖아요. 이렇게 초기 대응을 안 하고 테스트를 많이 안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조금이라도 대통령이 어떤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내가 왜 책임감을 느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미국이 이런 형태로 결국은 문제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그 국민들이 아프고 숨지고 할 때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은, 겉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난 모습은 그렇거든요. 물론 정치인이니까 재선을 치러야지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아프고 숨지고 한다는 것이,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거북할 수도 있었겠으나 결국은 비상사태 때
솔직하게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게 이제 대통령의 할 일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못 하다가 안 하다가 주식시장이 계속 내려가니까 아무리 연준이 이자율을 또 내리고 또 내려도 내려가니까 그제부터 대통령이 바짝바짝 이제 뭔가를 하기 시작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주식시장의 그 추락을 막을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구도 없고 관료주의 때문에 부처 간의 연관도 안 되고 그리고 또 그 다른 나라들이 다 하는 그런 그 테스트 방법도 안 쓴다고 하고 테스트도 너무 적게 하고 베트남보다도 미국이 적게 했다니까요. 그리고 베트남 죄송합니다. So sorry. 그리고 또 대통령의 캐주얼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는 백악관에서도 직원들끼리 이제 악수하지 않고 거리도 6피트 정도 두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리도 두고 하는 건 말씀드리고요. 한국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매체가 미국이 한국에서 배워야 된다 하는 기사를 저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이 방송을 한국에서 듣고 계시다면은 많은 분들이 이미 상당 부분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일 테고 해서 제가 지루하게 길게 늘어뜨리지는 않겠으나 그러나 분명하게 뭐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전부 LA타임즈도 마찬가지인데 LA타임즈 같은 경우는 한국이 이런 것을 막는 것이 테스트를 그렇게 잘해서 뭔가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이 그리고 지금 한국은 좀 내려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돈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을 한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월스트리트저널도 뭐 날마다 하는데 지금 한두 시간 전에도 또 보도를 했어요. 가장 적극적인 테스트 프로그램을 한국이 했다라는 얘기요. 그래서 뭐 지금 뭐 한국 국민들 200명 가운데 1명 정도는 테스트 받았다고 하나요? 25만 명 정도니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한국은 통일된 헬스케어 시스템이 있었고 전염병 관리법 이런 것들도 좀 쉽게 할 수 있었고 메르스 사태 때 해놓은 것도 많고 해서 2월 4일에 이라고 하죠. 처음에 한국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나서부터 테스트를 바로 16개의 케이스가 나오면서 테스트를 시작해서 사흘 뒤부터요. 해서 하루 2만 명씩 633곳의 테스트 장소에서 테스트하면 한국 사람들은 한 3% 감염률 나오고 이태리는 뭐 6명 가운데 1명 나온다고 하고요. 해서 어떤 때는 다 무료는 아니라서 뭐 돈을 내고라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서요. 그것도 뭐 그다지 비싸지 않아서 미국 돈으로 뭐 한 125달러라고 하니까 15만 원 정도 됩니까? 그리고 브리핑도 자주 하고 미국은 요즘에 백악관에서 브리핑하죠. 브리핑을 안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브리핑도 대통령이 그 전문가가 아닌데 의료 전문가들에게 많이 말하라고 하고 기회를 주면 좋은데 대통령이 다 하다가 늘 의료 전문가나 백악관에서 또 정정을 하고는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그 83억 달러 대통령이 25억 달러를 달라고 했는데 그 정도 줬는데 한국은 지금 이 테스트하고 여러 가지 관계하는데 100억 달러 정도는 쓴다고 하면 그런 보도를 미국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이 정확한 수치는 그 미국 언론의 보도를 인용을 해드립니다. 제가 확인을 하진 않았고요.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실 테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월스트리트저널이 그런 지적을 했고 저도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렸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확진자들이 나와서 본인의 동선 같은 것도 다 어디 가서 순두부집에 갔고 뭐 어디 갔고 하는 것이 다 사람들이 알게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처음에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이거 사생활보호법은 어떻게 되는가 했었잖아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뭐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테스트를 안 했으니까 안 나온 거겠죠. 그것보다는 적어도 많이 나왔어야지 되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이제 그 잘한 것 이렇게 그 되는 거고요. 또 한국에서는 또 증상이 없는 사람들도 테스트를 원하면 테스트를 받게 되고 뭐 그리고 또 의사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서요. 지금은 아무런 증상이 없지만 그러나 또 나중에라도 뭔가 이상이 있으면 다시 오세요. 테스트 받으세요. 미국은 정말 어림없어요. 테스트 받는 건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결과도 뭐 한 10분이면 알기도 하고 한다면서요. 미국은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 두면은 더 사람도 늘어나고 비용도 많이 들고 미국은 오죽하면 자본주의가 모든 곳 상업용 모든 곳 지금 제가 위셔 거리가 내려다 보이고 있는데요. 11층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한산합니다. 월요일 오후인데 자동차도 이렇게 안 다니다니요. 이제 그렇게 길게 가면은
예, 비용이 많이 드는데 대가를 많이 치르는데 한국은 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굉장히 투명했고 공개적인 그런 그 목표를 잘 이뤘다. 뭐 자원봉사자들도 굉장히 그 많았고요.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여행금지 같은 건 효과가 별로 없는 게 아닌가, 환자를 빨리 테스트해서 격리시키는 것이 나은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고, 또 하나 미국에서 많이 보도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주한미군 있죠. 주한미군은 테스트 결과 이렇게 또 빨리 알려주나요? 정말 주한미군이 지금 한국에 너무 감사한다고 하거든요. 대단한 파트너다. 우리 그 미군들 테스트 받아서 뭐 확진자도 있고요. 24시간 안에 이렇게 결과를 알려준다 하면서 고마워한다고 하고, 서울에서의 이 테스트 성공의 모델을 미국도 본받아야지 된다 하면서 아주 자세한 내용을 보도를 하고 있어요. 신도림역에는 사람들이 날마다 얼만큼 기다리고 있고, 다 이런 그 테스트하는 곳을 뭐 식당이라든가 몰 가까이에 두고, 또 어떤 사람이 뉴욕타임즈와 인터뷰였던가요? 한번 볼까요? 네. 뉴욕타임즈인 것 같은데요. 뉴욕타임즈와 인터뷰한 것을 보니까 그 마이크래요. 제가 방송하는 사람이라고. 마스크 많이 사고 싶지만 내가 사면 다른 사람이 못 사니까 그럴 수 없다. 사실은 이것은 좀 힘든 얘기일 거예요. 왜냐면 마스크 사는데 규제를 두니까 어떤 때 그런 기회가 어쩌다 있어도 유혹이 와도 내가 그러면 다른 사람 안 되지 해서 안 산다는 뭐 그런 형태의 한국 분들의 인터뷰도 썼었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지금, 네, 여기입니다. PBS 방송이 보도를 한 것이었네요. 좀 전에 마스크 그 내용에 대해서요. 그런데 미국은 지금 사재기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는 미국 살면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사재기 하는 거 처음 봤고요. 한국 마켓, 미국 마켓 할 것 없이 뭐 쌀부터 뭐 파스타부터 냉동 음식 칸이 다 비었어요. 다. 대통령이 아무리 사재기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미국 사람들이 이제 뒤늦게 겁이 난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하다가 이제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해서 미국은 지금부터 올 것이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아무튼 할 수 있는 최선의 모든 것을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는 게 미국 행정부의 그 과제이고요. 미션 completed. 그 부시가 예전에 뭐 비행기 타고 내려서 뭐 군복도 입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샌디에고 어디 가서 이라크 전 미션 completed. 트럼프 대통령이 beautifully done. 우리는 다 잡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은 지금부터 시작이고, 테스트 모델에 있어서는 한국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정말로 존중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특집 보도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정규 방송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9시 오늘의 미국에서 뵙겠습니다.